네, 6월 30일 집하고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르면서 거래 절벽 현상도 더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나 연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대출 금리를 많이 갚아내서 어제도 제가 아는 후배들, 제가 생각하는 연끌 후배들과 이야기를 하니 금리가 올라서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또 집값도 너무 고점이라는 인식까지 높아지면서 또 이사를 가려는 분들이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다른 데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거래 절벽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강화된 대출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매 거래량도 많이 감소했지만 5월 기준으로 서울 민간 미분양 주택 수도 688가구로 전월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조차도 미분양이 나온다는 것인데 집값 하락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서울과 이제 미분양 이 단어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생소하죠, 사실. 네. 2017년도부터 네. 올해 한 2월 달까지는 서울의 미분양 숫자가 거의 두 자리 숫자를 네, 쭉 기록을 했었는데 3월에 180가구로 늘어나고 4월에 2배 늘어나고 네. 또 5월 달에는 거기에 2배 정도 계속해서 미분양이 적체가 되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미분양을 보면은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있고요. 준공 전 미분양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준공 후면 말 그대로 이제 다 지어지고 준공이 끝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까지 미분양이 적체가 되면은 굉장히 좀 정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험하고 그런 네.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네네. 아직까지도 계속 두 자리 숫자를 이어오고 있어서 네네. 과거와 이제 추이에 크게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688가구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떤 성격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688가구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좀 들여다봤었는데, 이제 지금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의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리고 네, 있는 맞습니다. 단어인데, 분양 시장에도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688가구 대부분이 뭐 강북구라던가 네. 아니면 뭐 마포구 뭐 일부 지역에 좀 집중이 네네. 되어 있고요. 네네. 주택의 유형으로 봤을 때도 아파트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약간 면적이 적을수록 미분양이 좀 많이 있는 모습이고요. 네네. 특히나 지금 5월 달에 갑자기 늘어난 688가구 중에 대부분이 네네. 마포구에서 이제 4월 22일 날 계약 마감이 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256가구 정도가 분양을 했었는데 네네. 그 중에 245가구인가 대부분의 물량들이 네. 미분양 시장에 나오면서 네. 이 5월달 이 통계를 이렇게 늘어나게 만든 네네. 모양이라 네. 뭐 아직까지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작년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뭐 어떤 지역이고 청약이라면 무조건 이제 넣고 보는 네네. 그런 묻지마 막 예, 청약하고 예, 했었죠. 그게 막 성행했다면 그런 분위기는 조금 이제 반전이 된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하락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네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럼 매수 심리가 크게 줄면서 거래도 되지 않고 또 최근에는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많이 체감하시는지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은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증여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증여도 사실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2020년도부터 네네. 작년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 증여 상담이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네네. 되고 실제 통계도 그때 보면 이제 전체 거래 중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았어요. 네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증여 비중이 좀 낮아지면서 네. 이제 할 사람은 다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네네. 갑자기 4월 달에 또 증여 비중이 음. 5채 중에 1채 정도로 좀 높아졌던
있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 2020년부터 늘어났던 그 증여들은 그때는 네.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더 올라가기 전에 하루라도 네. 빨리 증여하자는 움직임이 좀 더 컸을 것 같고요. 올해 갑자기 4월 달에 이렇게 늘어난 현상은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세의 목적이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이 그렇겠네요. 들어요. 예. 1주택자들은 보통 이제 증여는 하지 않고 상속으로 주택을 이제 네. 물려주게 되는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이 다주택자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5월 달까지 그 종부세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양도세 유예 완화를 5월 10일부터 해주면서 뭐 일부 매물들을 이제 팔려고도 시도를 네네. 해봤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다라고 네네. 좀 판단을 하는 분들이 네. 종부세와 뭐 여러 가지 세금을 조금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긴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이면 얼마나 10억짜리 아파트 증여는 네. 이제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요. 네네. 거기서 성년인 자녀한테 증여하게 되면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네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네. 뭐 10억을 전부 그 시세로 본다면은 5천만 원 공제해봤자 9억 네. 5천만 원 정도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반 정도는 증여세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는데도 네. 파는 것보다 증여를 택하는 거예요? 팔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 안 팔리니까. 안 팔리고 또 이게 종부세 부담은 계속 있고요. 그리고 네네. 어쨌든 이제 자녀한테 물려주게 되면 종부세는 절세할 수 있고 네네네. 또 자녀가 나중에 그거를 매각하게 되면은 이 증여세 했던 이 네네. 금액이 취득가로 잡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본인이 팔면 네. 다주택자면 양도세도 중과되고 취득가가 낮기 때문에 네네.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한 번 내더라도 자녀가 이제 취득가를 지금 시세로 지금 적용할 수 시세로 있기 하니까. 때문에 자녀 입장에선 양도세가 좀 줄어들 수 있고 네. 부모님은 종부세를 조금 낮출 수 있기 그래도 때문에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절반을 그냥 5천만 원 공제하고 나서도 거의 세율에 따라 가겠지만 절반가량을 뺏어가면 이거 너무 뭔가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팔려고 이제 결심을 했던 분들이라면 네. 그냥 일반 세율로 하더라도 그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예전보다 시세가 또 더블로만 많이 올라가도 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에서 공급 확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반면 이번 발표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분양가가 오르면 전보다도 불리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청약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분양가 그 상한제가 폐지가 된 건 아니니까 네. 지금 분양가가 실제 시세 한 70에서 80% 정도 네네. 수준이잖아요. 네네. 근데 4%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세보다는 아직까지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네. 뭐 가장 좋은 대안이 맞긴 한데요. 음. 사실은 청약 뭐 저도 많이 넣어봤고 예전에 네네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넣어보지만 당첨이 되기가 더 힘들긴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뭐 당첨만 된다면 좋은 기회인 건 확실할 네네.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네. 분양가 자체가 4% 네네. 정도 올라가도 국민 평형 기준으로 하면은 9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또 중도금 대출이 집단 대출이 어렵게 되고 DSR 규제 때문에 네네. 잔금 대출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네. 가장 좋은 기회긴 하지만 네. 이런 말들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당첨도 되기 힘들고 당첨이 돼봤자 이제 제도 대출이 안 납부하는 될 수도 것도 있고. 쉽지 않고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